안녕하세요. 환경닷컴 부동산팀 이송렬입니다. 오는 29일 정경련 회관에서 진행되는 2022 환경 재테크쇼를 앞두고 연사로 참여하시는 진진세무회계사무소 이승현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된 진진세무회계 이승현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절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절세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세금 부분도 그렇죠? 정말 세금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 강화됐던 세제를 다시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강화되는 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풀어주는 것도 바뀔 길이 아직 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용되는 세법이 뭔지 많이 헷갈리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행사에 오셔가지고 무슨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올해는 양도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양도세 다주택자한테 적용되던 중과세도 완화가 됐고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비과세 규정들 그리고 취득세, 종부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런 규정들도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 확정된 내용으로는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공시가격에 곱하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이제 종부세 계산을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원래 올해 100%가 적용되기로 했던 것이 60%를 적용하는 걸로. 한마디로 이제 종부세를 40% 정도는 깎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적용이 확정이 돼서 올해 60%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또 내년 이후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주고 중과세율을 없애주는 그런 개정사항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내년에 바뀌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네. 세법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공제액을 늘려준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인당 6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공제액을 내년에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그리고 다주택자도 인당 9억 원으로 상향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당장 올해에는 이 11억 1세대 1주택자한테 적용해주는 공제액을 3억 원을 더해서 14억 원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만약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가정했을 때 네.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절세 전략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절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기존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종부세를 완화시켜주는 기조에서는 상당히 세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가주택 가지신 분들이 좀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점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세대 주택자는 원래 비과세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담이 원래 적은데 앞으로 이제 1세대 주택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세법은 이 갈아타는데 내가 실수요자로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적용되는 그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이런 세금 규제들은 전부 다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샀을 때 기존 주택을 뭐 얼마 만에 팔아야 중과세, 취득세를 중과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어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일시적 주택이 조정 지역에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갈아타기 하시다가 두 채 되면은 6월 1일자에 두 채면 종부세가 중과세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2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팔면 그 중과세, 종부세를 안 맞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 주택은 2년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장이나 보합장일 때 또 내가 새로 사고 싶은 것들이
좋은 물건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막 상승장에는 또 좋은 물건은 굉장히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보합장을 갈아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고요.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랑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제 재초안이라든지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안전진단 그런 기준을 좀 완화시켜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합원 입주권이나 재개발 가능한 그런 물건, 재건축 가능한 물건을 샀을 때 이 입주권과 관련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또 따로 우리가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비과세 특례 조항들도 좀 숙지를 하시고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나중에 파실 때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번 행사 때 오셔가지고 팁으로 들어가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다주택자분들에게도 이런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뭐 새로운 전략이 생긴 게 있나요? 원래 중과세가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1세대 1주택자 세금에 비해서 두 채 이상 되면은 이제 두 배 정도 되는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런 세율을 다 중과세율을 없애겠다. 그리고 기존의 1주택자 세율보다 좀 더 낮추겠다. 기본 공제액도 올려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겼다. 매년 내가 뭐 수억 원대에 수천만 원대에 종부세를 내시던 분들은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양도세 이 중과세 이 유예가 내년에 5월 9일까지 적용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연장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선택하시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은 채수가 여러 채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많이 팔면은 또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5월 9일 사이에 이렇게 해를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조금 올해 보유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물건이 있다면 해를 나눠서 양도 차익을 또 배분을 하셔야 누진세율 하에서는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매도 계획을 좀 나눠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는 때에는 항상 내 생각보다 더 금리가 많이 오를 수도 있다, 변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다주택자분들 무리하게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유 채수를 압축해서 가져가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이제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한테 혜택이 조금 더 집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종부세도 세율을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주택자의 세금을 좀 많이 줄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원래 상황과 그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강화시켰던 상황을 같이 보면은 기존에 보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한테 굉장히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없애겠다라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뭐 임대사업자를 없앤다든지 뭐 양도세도 다주택자만 중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 이상자는 2배 이상의 세율을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주택자의 세금을 늘리는 데 집중돼 있었다고 하면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듯이 기존처럼 이제 돌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갔던 다주택자의 세금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면 필연적으로 임대에 관련된 그런 뭐 전세나 월세 가격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는 뭐 기존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승현 회계사님을 모시고 새 정부 세금 정책과 향후 전망, 절세 전략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실수요자들은 사실 뭐 세금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하거나 하실 분들은 없는데, 다주택자 분들은 일단 중과유예가 내년 5월 9일까지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전에 본인의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5월 9일 전에 기존에 가진 물건 중에 좀 장기 보유가 어려운 물건들은 좀 처분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팔리질 않잖아요. 요새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는다. 근데 계속 이걸 보유했을 때 내 세금이 그래도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5월 9일 전에는 지금 증여를 하실 때 이게 매매를 통해서 없앨 수도 있지만 내 물건을 증여를 해주면서 부담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증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전세나 그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끼고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그 보증금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시기에는 양도세 중과세가 없는 내년 5월 9일 전에 증여를 하시면은 부담부 증여는 세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 증여와 관련된 세제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증여의 취득세, 증여를 할 때도 취득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취득세도 기존에 올해까지는 이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깁니다. 우리가 10억 아파트라고 하면은 공시가격은 뭐 7억 6억 할 수 있잖아요. 이 7억 6억 하는 공시가격을 매겼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여하게 되면 시세인 10억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게 되니까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이 증여를 했을 때 이 증여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부분에서도 지금 개정사항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면 증여하고 5년 이후에 팔 때는 이 증여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샀을 때 1억에 샀어요. 근데 기자님한테 증여를 해준다고 치고 6억 원 시세가 됐을 때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5년 이후에 팔게 되면은 기자님이 6억에 팔아도 증여받은 가격이 6억 원이니까 양도세가 빵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5년 안에 만약에 증여받고 5년 안에 파시게 되면은 원래 저의 취득 가격인 1억 원이 기자님의 취득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억 원에 팔아도 양도 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거든요. 이게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 규정도 내년 이후에 증여를 하시면 이 5년이 10년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못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내년보다는 올해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유불리를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회계사님을 모시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1시 정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2022 환경재테크쇼에 오셔서 직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